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 동안 진행되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 종목 세일즈, 저 조비 멘토와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침에서는 조금 빠졌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방향 전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2011.14포인트에서 현재 0.49%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 차트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오전장엔 좀 빠졌다가 이제 오후장부터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갭을 좀 띄었다가 이제 떨어뜨리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코스피 지수는 조금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단기 고점인 것은 맞지만 좀 더 단기로 본다라면은 내일장은 일단은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내일장은 조금 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33%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며칠 전만 해도 조금 갭을 띄어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갭을 다 메꾸려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뭐 싸게 살 수 있다라면은 뭐 싸게 싸게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한국전력 역시도 뭐 1.31% 이제 30%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뭐 그동안 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따진다라면은 저는 조금 비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역시도 이 거래일 연속해서 좀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어저께 5.04%에 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1% 이상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를 느끼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역시도 1%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4개만 살펴봐도 삼성전자,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차, 삼성물산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벌써 1%대가 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수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1.69% 하락 중에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네이버는 뭐 보합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는데요. 마이너스 2.31%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밑꼬리는 좀 남겼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4%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면서 이 이유는 좀 예상 실적에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오늘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4%까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1.12%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역시도 뭐 보합권 쪽에 유지되어 있고, SK텔레콤 역시도 뭐 1% 미만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마이너스 0.35% 하락 중에 있고, 이제 LG생활건강이 0.1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시가총액 이제 1, 2, 3, 4위가 1% 강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입니다. 0.53%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오늘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1378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오늘 양매도하는 시장이 나왔는데 1044억을 매도하고 있고, 이제 기관이 마이너스 294억을 매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 따라서 0.54%라는 조금 이제 고점에서도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내일 당장을 좀 예상을 한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705.37%로 현재 0.06%로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증시도 좀 살펴본다면 아침부터 코스닥은 확실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10시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좀 밑꼬리를 좀 남겼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회복할 능력이 있다, 회복할 어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코스닥 증시도 역시 뭐 단기 좀 조정이 발생하겠지만 내일 당장은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세트론이 마이너스 0.10% 어느 보합권에 유지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마이너스 0.76%, 1%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CJ ENM이 마이너스 2.37%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CJ ENM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사실 CJ ENM의 큰 그림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미 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많이 빠졌다라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자,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이제 0.67% 상승이 나오고 있고, 루엔이 0.49%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로메드가 이제 1% 이제 강세를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바이로메드 역시도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지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밀팜 역시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지만 오늘은 1.38% 어떤 조정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어젠이 마이너스 1%대 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컴투스가 그동안도 많이 빠졌었죠. 컴투스 역시도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1.14%로 추세가 아직 꺾이진 않았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가 오늘 4.61%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전체 좀 차트를 보면 이제 떨어지는 구간 안에서 단기 좀 조정이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제 한 4%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나 뭐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휴젤들은 이제 보합권 쪽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코스닥 시장을 좀 본다라면은 코스피보다는 이제 많이 빠진 종목은 좀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몇 개 안 되지만은 1%의 어떤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수급은요, 외국인이 110억을 샀고요, 개인이 431억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역시 뭐 홀로서 팔고 있는데 마이너스 398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업종도 이제 많이 올라간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락문화 쪽이 뭐 많이 올라갔습니다. 0.93%로 조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종목으로 따진다면 이매진 아시아가 6%대 강세가 나오면서,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4% 강세가 나오면서 1위를 좀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화학 업종들이 좀 크게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종목으로서는 보령메디앙스 그리고 KCI가 각각 10%, 6% 상승하면서 화학업종 2위권을 좀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좀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겠지만 이제 내일은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 들어가게 되면은 단타 정도로 들어가시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을 먼저 AS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가 제일 먼저겠죠. 파워로직스,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가 있겠고, SBS 컨텐츠허브, 그리고 YB 엠넷, 그리고 TK 케미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중이 있나요? 세중이 있고요. 이노와이리어스, 그리고 파인 테크닉스가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가는 종목은 잘 가도록 냅둘게요. 그래서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만 봐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오위즈 홀딩스가 얼마 전에 이슈가 생겼었어요.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 한번 봐드릴게요. 뉴스가 무슨 뉴스였냐면 얼마 전에 계약을 좀 중단했다라는 내용인데, 네오위즈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네오위즈 게임즈라는 온라인 게임 크로스 파이터라는 중국 유통 사업 계약을 만료했다람에 따라서 조금 밀렸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3% 이상으로 좀 하락이 나왔었지만은 네오위즈 홀딩스 관점에서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고, 역시나 오늘까지도 뭐 많이 빠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 항상 큰 그림을 좀 본다라면 바닥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 뭐 빠졌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 제가 더 홀딩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다 뭐 다른 더 좋은 종목이 보일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본전에서 한번 정리해드리는 의견을 좀 드려볼 텐데, 그거는 미리 좀 하시 마시고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오위즈 홀딩스는 전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 역시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시간 걸리더라도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추천해 드려야겠죠? 먼저 고지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뭐죠? 보도록 하겠는데 SFC라는 종목이네요. 자,
SFC를 먼저 드릴 텐데, 이제 비슷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보도록 했는데, SFT죠? FS. 자, 비슷한 종목이 있는데, FST라는 종목이 있고, 여기다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한번 지우고요. 자, FST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이 오늘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뭐죠? SFC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코드 번호 112240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드리기 전에 재무제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출이익이 잘 나오고 있죠. 2015년에 한번 적자가 됐었지만 1분기부터 이번 연도 1분기부터 다시 흑자를 전환을 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크게 좀 흑자 전환을 했다. 7% 가까이 순이익률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률이 아니죠.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고 순이익률도 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보율 역시도 뭐 600%에 육박하기 때문에 현금 자산도 풍부하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죠. 부채 비율이 63억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SFC죠. SFC가 시가총액이 558억인데 이제 부채 비율이 63억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편이라는 것을 느끼시겠죠. 보통 자기 몸짓에 이제 100% 근데 똑같으면은 어느 정도 좀 정상 수치인데 그거보다 한참 적다 보니까 부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겠죠, 주식을.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주식이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많은 분들이 기관이 매수해야 된다. 물론 기관이 매수해야 되죠. 기관이 매수하면 좋죠. 근데 외국인이 매수해야 된다. 물론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료가 있어야 되고 뭐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된다.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주가가 가장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면 바로 회사 주인이 매수하는 것 중에 이제 회장이나 또는 부회장, 그리고 이 회장들의 어린 자녀들이 하는 매수 단가보다 낮게 되면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오랫동안 차트를 봐오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박종일 씨라는 사람인데 저희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보는 게 더 이제 공부도 되는 방법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FC죠. 항상 이제 저도 헷갈리니까 좀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자, SFC가 박원기라시는 분이죠. 자, 확인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공시를 간단하게 누르면 됩니다. 자, 전체가 나오는데, 일단은 신형 자산 운용이 일단은 매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신형 자산 운용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회장들을 좀 볼 건데, 박원기 씨라는, 이제, 열어보니까 박종일 씨라는 분이 계시네요. 박종일 씨가 누굴까요? 그럼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박종일 씨가 누군지, 박종일 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기가 대표이사네요. 박원기가 대표이사고, 박원기가 대표이사고, 신형 자산운용이 아까 봤듯이 2대주주네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박명규 씨가 이제 박원기의 형제로 있고요. 박용인 씨가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인 씨가 이제, 생산관리 상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박종일 씨가 부사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종일 씨 거에 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종일 씨가 이제 매수한 단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2014년 5월 20일 날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시장가로. 그래서 취득 단가가 3,855원이네요. 그래서 9,757주를 3,855원의 단가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일 날 끝났고 또 다음 날 또 매수를 하게 됐네요. 얼마죠? 29,713주를 매수했네요. 얼마 가격을 매수했죠? 3,811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장내 매수를 했는데 1629원에 3815원 매수했고요. 천주 정도 매수하고 3880원 정도 이제 단가를 매수했네요. 그 다음부터는 3만 주 가까운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가격은 3929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박종일 씨가 누구죠? 박종일 씨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박종일 씨는 부회장이에요. 그렇죠? 회사의 이제 부회장이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단가보다 내려갈까요, 주식이?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회사 주인보다 내려가면 하락을 멈추게 됩니다. 또는 가격에 메리트가 생기게 되는데, 가격이 메리트가 생기면 멈추게 되는데, 한 1,000원 정도 찍으면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가가 3,850원 정도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자, 2014년 5월 정도 20일 날 매수가 처음 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SFC인데, 자, 3,850원이라고 했죠? 3,850원입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이 단가로요, 이제 5월 달에, 2014년 5월 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쯤에서 매수가 들어갔네요. 근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제, 2,000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참 특이하게도 회사의 주인이 매수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단가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손실 볼 수는 없겠죠. 일반 투자자보다. 왜냐하면 부회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회사의 정책 결정을 마련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현재 회사 분위기가 결정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매수했다. 그렇다는 것은 문제가 크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종목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단타를 쳐왔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했는데 오늘 조금 이제 목표가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가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여기 가격대까지는 문제없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도록 하겠는데 직전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죠. 직전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 관리 좀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시면 가격들이 상당히 조금 여기까지는 제가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 현재가가 상당히 음봉으로 자리가 되고 있어서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히 좀 잡아드린다면 21평선을 딱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내일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단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격 전략과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매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매수가는 뭐 종가에도 가능하고 3,380원에서 3,500원 정도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700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방송에 또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좀 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의 아드님도 여기서 단가를 좀 지분을 획득한 모습을 좀 정황을 좀 포착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물량을 털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꾸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가져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종목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제 회장의 단가라는 것을 찾아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을 추천드려봤고요.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단순하게 이제 종목 뽑는 방법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시장의 원리와 금융시장의 원리를 설명드려보고 싶은데 요거 한번 먼저 숙지를 좀 하셔야지 대화가 되실 겁니다. 유튜브에 가시면은 유튜브 다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가시면 이베스라고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원리라고 치시면은 이베스의 자본주의라고 먼저 치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일부거든요. 일부만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짜리지만은 상당히 주식을 이해하고 은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꼭 봐주시고 오셔야지 다음 주에 저랑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다음 주에 저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종목과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종목 세제의 조비 멘토입니다. 목요일날 저희 이거 할 거니까 꼭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